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드디어 표준 상태가 아닐 때의 기전력을 구하는 방법, 널스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아마 네른스트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역시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전지, 건전지를 좀 예를 들어보죠. 전지를 이제 어디 완구라 그럴까요? 선풍기라 그럴까요? 선풍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선풍기에 끼운 전지가 수명이 달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칸막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은 뚫려 있는 칸막이가 있는 이런 통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쪽에만 물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콸콸콸 이렇게 오른쪽으로 심하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물의 높이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큰 힘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높이 차이를 전위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높이를 전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물의 높이 차이를 전위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물의 높이 차이가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기전력 엡실런은 물의 높이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위차, 물의 높이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엡실런을 즉 기전력을 임의로 10.00V라고 좀 정해 두겠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거 상상 못하는 친구 없죠? 시간이 지나면은 얘의 물의 높이가 조금 이렇게 내려오고요. 대신에 얘가 내려온 만큼 이 물의 높이가 조금 올라가게 되겠죠. 특정 시각. 자, 그럼 물의 높이 차이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그래서 5.00V가 되었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과정은 굉장히 자발적인 과정이고 우리는 자발적인 과정을 델타 G는 음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모든 과정은 델타 G가 음수인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의 높이 차이가 작아지는 과정을, 즉 기전력이 작아지는 과정을 방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걸 방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쪽 물의 높이 차이가 어때집니까? 같아지겠죠? 높이 차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기전력도 아예 없습니다. 엡실런은 이제 드디어 제로가 되네요. 한 번 더 방전을 하는 거죠. 자, 엡실런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건전지가 다 다른 거죠. 건전지가 이제 새 걸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전력이 점점점 작아지는 과정을 방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실제 기전력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를 이제 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델타 G를 기전력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마이너스 NF 임의의 몰수에 엡실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표준 상태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노트를 붙이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노트가 붙어 있지 않은 델타 G를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했었어요. 그죠? 델타 G는 델타 G 노트 더하기 R, T, 자연 로그, Q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부터 이 식 두 개를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델타 G 자리에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NF 엡실런 노트 없는 거, 노트 있는 거 델타 G 자리에 마이너스 살려볼까? NF 엡실런 노트 이렇게 붙이고 더하기 R, T, ln, Q. 우리의 목적은 뭘 구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쟤를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빼기 N, F, R, T의 ln, Q.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R 값이 얼마였습니까? R 값이 8.314 줄 퍼 몰 켈빈이었고요. T는 이제 절대온도 보통은 25도씨에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298 켈빈으로 두겠습니다. 사실 일반화학 과정에서는 25도씨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화 일반화학 강의에서조차도 25도씨가 아닌 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 화학까지 올라가셔야만
25도씨가 아닌 걸 가끔 계산을 할 건데, 그래서 아직은 298도 상수라고 두고 네른스트식은 상수일 때에만 계산을 한다, 298켈빈일 때에만 계산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좀 편하고요. 뭐 온도를 굳이 다르게 하고 싶다, 뭐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 식을 통째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냥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죠? F 같은 경우에는 9, 6, 4, 8, 5 쿨롱이었죠. 근데 이제 몇 몰당이었습니까? 1몰당이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96485 쿨롱 퍼 몰로 계산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뭐가 사라지죠? 쭉쭉쭉쭉쭉쭉 사라지고 단위가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단위가 이렇게 R, T, F까지 다 해버리면 단위가 줄 퍼 쿨롱이 남아요. 그죠? 해보세요. 여기에 얘를 곱하게 되면은 켈빈 사라지고 줄 퍼 몰이 남을 건데, 여기에 얘를 나누게 되면은, 그죠? 나누게 되면은 몰도 사라지고 줄 퍼 쿨롱이 남습니다. 줄 퍼 쿨롱이 뭐였죠? 다시 전위는 이거를 이제 볼트라고 표현을 했고, 단위 쿨롱당 에너지였고요. 단위로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볼트였고요. 얘는 쿨롱이었고요. 에너지는 줄이었죠. 줄 퍼 쿨롱은 바로 볼트가 됩니다. 볼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미 여기까지 계산을 이미 다 해버리면은, 여기까지 계산을 다 해버리면은 이미 단위가 줄 퍼 쿨롱이 나와버리죠. 얘도 볼트이기 때문에 줄 퍼 쿨롱이 나오죠. 이미 줄 퍼 쿨롱으로 단위가 맞추어졌기 때문에 주의할 점, 여기 N은 몰수를 집어넣는 건데 단위 없이 몰수를 단위 없이 숫자만 집어넣으셔야 단위가 딱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숫자만 집어넣으셔야, 왜냐하면 이미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숫자를 집어넣으셔야 단위가 딱 맞는다는 점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이 세 개를 적어준 이유는 어차피 얘들은 전부 다 상수예요. 어차피 전부 상수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좀 해두면은 편하겠죠. 계산기로 두드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 자연 로그와 상용 로그의 관계를 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 로그 A다. 그러면은 2.303 상용 로그 A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주로 상용 로그를 계산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좀 편하죠. 물론 계산기로는 자연 로그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 주로 상용 로그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십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자연 로그를 상용 로그로 바꾸고요. 여기에 있는 이 상수들을 미리 두드려 넣어서 계산을 해본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제 엡실런은 엡실런 노트 빼기 n분의 0.0592 상용 로그 q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식이 바로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는 네른스트 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굉장히 많이 쓸 식이고 별표 2개 줬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배웠던 전지 중에서 여기에 아연 전극이 있었고, 그리고 초기의 아연2 플러스 농도는 1몰 농도라고 좀 합시다. 이런 반쪽 전지와, 그리고 한쪽에는 은 전지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은 플러스의 농도 역시 1몰 농도, 이렇게 초기에 전지 세팅을 했다라고 하죠. 물론 염다리 이런 건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의 알짜 이온 반응식을 적으면 전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전자가 여기에서 먼저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 아시죠? 이온화 경향이 더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자, 뭐 잘 배웠으니까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은 플러스가 전자를 얻는 반응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몰농도는 전부 다 1몰농도였고요. 얘도 1몰농도, 얘도 1몰농도였고요. 자, 그리고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Q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상을 안 적었지만 얘는 고체고요. 얘는 아쿠아고요. 얘도 아쿠아고요. 얘는 고체고요. 고체는 Q 값에 적어준다, 안 적어준다? 안 적어준다 그랬죠? 고체는 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로 처리하시고, 즉 안 적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농도로 표현을 할 수 있는 AQ만 표현을 해보면은 Q는 AQ 플러스의 제곱의 ZN2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초기에 Q값이 1이 나옵니다. 초기에 Q값이 1이 나오면 로그 1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전부 다 제로가 되어버리고 표준 상태와 현재 상태가 같은 숫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아연의 표준 환원 전위가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0.76V였고요. 은전지의 표준 환원 전위는 플러스 0.80이어서 자, 이제 엡실론 노트, 즉 이 기전력이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에서 여기 차이인 거죠. 1.56V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1몰롱도이면 현재 상태가 1.56V입니다. 즉 1몰롱도이면 Q가 1이 되고 Q가 1이면은 뒤에 싹 제로가 되어서 현재랑 표준이 같아집니다. 물론 뭐 이건 이상적이죠. 왜냐? 반응을 진행을 하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전자가 이렇게 한 개라도 움직이는 순간 한 개라도 이렇게 반응을 진행을 하는 순간 얘는 1보다 작아질 거고요. 얘는 1보다 커질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얘 농도가 줄었다라고 해보죠. 0.55몰롱도가 줄었고 그럼 얘는 2,1이기 때문에 0.25몰롱도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0.55몰롱도가 이제 남아있고요. 얘는 1.25몰롱도가 남아있고요. 이제 농도가 좀 달라졌죠? 자, 그러면 전이가 그 기전력이 작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기전력이 반응을 진행하면 작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그 기전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엡실론 노트가 얼마였죠? 1.56V였고요. 빼기. 전자는 몇 개 움직이죠? 2 플러스 된 거니까 2몰 움직이는 거죠. 숫자만 집어넣어야 된다. 그죠? 숫자만 집어넣어야 돼요. 몰수. 그리고 그 위에 0.0592 볼트죠. 단위가 볼트였어요. 여기는 빼먹었는데 단위가 볼트였어요. 0.0592 볼트, 뭐 줄 퍼 쿨롱, 그리고 로그 Q. Q 값을 대입을 해보자 한번. 이제 은 값이 0.5니까 0.5의 제곱에 아연 값이 1.25니까 1.25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진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전력은 1.56보다는 작아질 거예요. 그죠? 반응을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할수록 반응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진행을 할수록 이 값은 더 작아질 거고 이 값은 더 커질 거예요. 이 값은 더 작아질 거고 이 값이 더 커지면 음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더 작아지겠죠. 언제까지 작아지겠죠? 0이 될 때까지 작아지겠죠. 즉 0이 되면은 그 방전이 끝나는 겁니다. 즉 전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이제 이 기전력이 0이다랑 평형이랑도 연관을 지을 건데 이번 시간은 네른스트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물론 네른스트식 자기 손으로 유도해보고 적용도 자기 손으로 시켜보고 어쨌든 손이 고생을 해야 머리가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